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눈썰미가 좋아서 오게티를 잘 찾아내거나 무언가를 정말 뚫어지게 잘 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매의 눈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사냥의 명수인 매가 시력이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보니까요, 이 매가 사람보다 4배에서 8배가량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바로 눈 안에 황반이 2개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서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 황반이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력의 중심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황반이 2개였다면 지금처럼 안경도 안 쓰고 학창 시절에 다른 친구 이렇게 답안지가 잘 보였을 텐데 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네요. 맨날 멀리 보면서 네. 또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황반도 나이가 들수록 상태가 나빠지면서요. 나중에는 실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는 안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요.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 눈의 적신호,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영남대병원 안과 정아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정아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종합검진 받다가 황반 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안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황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그 망막은 카메라에서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안구의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막은 빛을 받게 되면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 자극이 뇌로 전달이 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망막의 중심부에는 직경 1.5mm 정도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요. 그곳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곳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제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고 좀 더 색깔이 짙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는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황반이 이제 우리 시각의 90%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노안이 온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많이들 하는데 이 많은 안 질환이 노화로 인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황반 변성 앞에도 나이 관련이다 뭐 이런 말이 붙긴 하던데 나이와 노화가 아무래도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신병원 자료에 따르면 그 2019년도에 황반 변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총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2023년에는 49만 7천 명 정도로 5년 사이에 약 140% 이상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65세 이상에서는 10%, 그다음에 75세 이상에서는 35% 사람들이 이제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름 앞에 나이 관련이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이제 노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피부도 나이가 들면 거칠어지고 이제 변화가 오듯이 이제 눈 속에 있는 망막 조직도 나이가 들게 되면 얇아지게 되고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이제 황반 변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우리 참 눈이 신기하네요. 직경 1.5mm인데 시력의 90%를 차지한다니까 작은 황반이 참 맵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통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황반 변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나 시력 저하가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황반 중심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또는 이제 변형시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이나 직선이 휘어 보이는 그런 굴곡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는 이제 사물의 중심부가 흐려 보이거나 아니면 검은 색깔 암점이 생기는 중심 암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한 상태에서는 이제 빛이나 색깔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섬유화나 망막 위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한쪽 눈에 발생을 하고 반대쪽이 정상인 경우에는 반대쪽 눈 시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이제 뭐 자가 검진을 하실 때는 한 눈씩 가리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에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더 위험하거나 치료가 까다로운 그런 황반 변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황반변성은 이제 건성과 습성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 90%, 나머지 이제 10%는 습성 황반변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이제 망막에 두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여서 이제 시세포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초기에는 시력이 좋은데 이제 노폐물이 많아지고 이제 망막이 위축되는 말기가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건성이라 하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습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망막 아래쪽에 이제 비정상적인 맥락막 신생 혈관이 자라는 경우인데요. 그 황반의 중심부 구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출혈이나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시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습성의 경우에는 수주 안에 시력이 좀 빨리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이게 노화뿐만 아니라 황반에 어떤 또 나쁜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노화가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소인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중에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병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의 노출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그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좀 억제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흡연이 관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병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실명할 수 있는 주요 3대 안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황반변성인데 건강 365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끔찍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황반변성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 초기에 이제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이제 인지하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크게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에서 황반변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가기 전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자가 진단법인데요. 이제 종이에 그려져 있는 격자 무늬를 한쪽 눈씩 가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돋보기를 끼시는 분들은 그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종이를 밝은 빛 아래에서 33cm 정도 간격을 띄우고 종이를 든 다음에 격자를 주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 눈을 가리고 반대 눈으로 격자 무늬 한가운데 있는 점을 이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정상이신 분들은 이제 격자 무늬 모서리가 다 보여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격자 무늬를 보여야 하는데, 황반변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자 무늬 이제 모서리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격자 무늬가 일그러져 보이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과에서 시행하는 이제 정밀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서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암슬러 격자라고 하셨죠?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프린트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일 텐데 황반변성의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진료를 위해서 안과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기본적인 시력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저 상태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산동제라고 하는 산동을 시킬 수 있는 약제를 눈에 점안을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네. 이 검사는 이제 망막이랑 황반의 단면부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의 변화를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황반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황반변성이 있다면 건성인지 습성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안과에 방문할 때마다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받는 분들은 주사 치료 시행 후에 이제 이 병이 호전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황반변성 환자분들한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는 형광 조영제를 이제 정맥으로 주입을 한 다음에 망막의 혈관만 잘 촬영을 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이제 맥락막 신생 혈관을 보기 위한 검사가 되겠고요. 그 혈관이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습성 황반변성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등록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형광 조영제를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 없이 그냥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빛간섭 단층 혈관 조영 검사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을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진단을 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치료 결과를 보는 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질환이 있을 때 조기 발견을 하면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님. 저는 특히나 이 황반변성은 조기 발견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기 발견을 하고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습성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지 그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습성 황반변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조기에 오시면 시세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반응이 좋고 시력의 호전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시세포가 이미 다 손상을 받았거나 섬유화가 오거나 아니면 망막이 위축이 온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시력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황반변성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치료 방법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요. 눈 안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또 눈이 실제로 아파요,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안전한 방법 맞죠, 교수님? 네네. 특히나 습성 황반변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안내 주사 치료를 받아야만 실명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주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안내 주사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의 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시술을 할 때는 시술하기 전에 이제 점원 마취제를 일단 점원을 하고 이제 엄청 작은 미세한 바늘을 이용을 해서 수초 안에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사 자체는 큰 통증이 없는데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주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통하면 그런 것들이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주사 시술을 받으실 때는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팔에 주사 맞는 것도 철원 씨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가죠. 네.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눈에 주사 치료 생각만 해도 좀 겁이 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반복해서 맞아야 하면 그 주기는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하나요?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보통 초기에 한 달 간격으로 3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경과에 따라서 이제 주사 간격이나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2~3달 간격으로 맞게 되고 그 이상 간격이 연장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치료 중에 광역학 치료라고 있던데 이거는 네. 일종의 저희가 생각할 때 레이저 치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네. 특수한 이제 물질을 정맥으로 주입을 한 다음에 특수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생겨 있는 맥락막 신생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의 1차 치료로 많이 이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안내 주사 치료가 많이 잘 개발이 되어 있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한테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요. 황반변성과 양상이 비슷해서 우리가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망막 앞에 비정상적인 막이 하나 생기는 망막 전막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병이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망막 점막은 망막 표면에 이제 섬유막 같은 것이 자라서 이제 망막이 두꺼워지고 주름이 지는 질환인데요.
막의 위치나 두께 그리고 이제 막막을 당기기 때문에 막막을 당기는 힘에 따라서 증상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이제 많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변형시라고 해서 이제 직선이 휘어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막은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망막 점막도 황반 변성이나 다른 안 질환처럼 노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망막 점막은 이제 원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이제 특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망막 점막 환자 대부분이 이제 5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망막 점막은 이제 노화 외에도 이제 염증이나 뭐 외상 그리고 다른 망막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망막에 만약에 없던 막이 생기는 거라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긴 막을 제거하는 게 그렇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자신이 되게 대견하네. 근데 이게 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그 망막 점막은 시력 저하나 변형시 같이 증상이 없으면 이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황반부에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망막에 자라있는 그 막을 제거해 줌으로써 시력이 이제 저하되거나 변형시가 좀 심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는 그 두고 본다, 이렇게 경과를 시켜본다 하셨는데 경과를 보다가 나중에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은 무엇으로 하는지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적절한 수술 시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증상이 없고 이제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저희가 4개월이나 또는 6개월마다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시력 저하나 변형시가 있거나 또 이제 일상생활에 환자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기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미 시세포층이 많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력 호전이나 이제 구조적인 이제 호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막 몸도 움츠러들죠. 막 이러다 보니까 혈관도 움츠러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망막에도 혈압이 올라서 혈관이 터지는 중풍이 올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하면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하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망막 혈관 폐쇄의 빈도가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에 중풍이 갑자기 오면은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처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눈에 중풍이 온다는 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날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망막 혈관 폐쇄는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유리체 출혈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눈앞에 날파리가 보인다, 또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죠. 그런 비문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막 혈관이 폐쇄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망막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혈관인 동맥이 막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망막에서 사용을 한 혈액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정맥이 막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동맥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기 때문에 막힌 직후부터 이제 조직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하겠고요. 그 동맥 폐쇄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안구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압을 떨어뜨려서 혈류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방 천자라고 해서 이제 안구 내에 있는 액체를 조금 빼주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압 하강제라고 하는 안약을 투여해서 안압을 낮추게 됩니다. 6시간 이내에 이제 골든타임 이내에 저희가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들은 혈전 용해제를 정맥으로 주입을 해서 이제 혈전을 녹이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맥 폐쇄가 있는 분들은 그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경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과 협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맥 폐쇄가 된 경우에는 이제 황반 부종이 있거나 아니면 신생혈관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망막 수술을 하면 나중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만약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렇다면 황반 변성이 왔을 때는 수술이 어려운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망막 수술이라고 하면 유리체 절제술을 의미하는데요. 유리체가 제거가 되게 되면 이제 안구 내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백내장 발생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때 안구 내에 가스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이제 안압 변동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황반부에 질환이 생기면 백내장 수술에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다 망막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주변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수술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망막 수술도 그런 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망막 수술 후의 시력 회복은 이제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른데요. 망막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 2개월 정도, 또 길게는 6개월 정도 이제 시력이 서서히 회복된다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교수님, 앞에서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재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주사 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되잖아요. 망막 점막은 어때요? 수술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완치를 기대할 것 같은데 완치가 가능할까요? 망막 점막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시력 호전과 이제 변형 시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수술 기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재발률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막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막이 없었던 정상적인 구조로는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영양제를 챙겨 먹을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데 눈 영양제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다양한데 어떻게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궁금하고요. 복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겹쳐서 먹으면 안 됩니다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제 황반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이제 유해한 물질로부터 저희 시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제 보조제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황반변성에서 추천하는 용량은 이제 루테인 10mg, 그다음에 지아잔틴 2mg이 저희가 황반변성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네. 중기 이상 황반변성에서는 후기로의 진행을 이제 속도를 늦추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드시라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영양제들 중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폐암의 발생률을 조금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이 성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저도 이제 어디서 분명히 이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왜 저희가 건강에 좀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은 안질환이 없어도 영양제 먹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안질환 없을 때는 영양제 먹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눈 영양제는 눈 질환을 이제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시행한 이제 아레즈라고 하는 연구에 따르면 눈 영양제가 이제 황반변성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그 중기에서의 후기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속도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환자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영양제군요. 예. 한번 나빠지면은 돌이키기 힘든 게 이 눈 건강인데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좋을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은 한번 나빠지면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야채나 과일, 곡물 같은 이제 식단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산화제나 이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자외선은 시세포 손상을 시키고 이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나 모자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금연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눈 건강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방이 최선의 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남대병원 안과 정아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